브레이드는 믿음의 힘을 알게 되면서 현대의학에서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믿음의 힘과 현대의학, 의학적 치료 없이 이루어진 자연치유의 사례들을 현대의학은 무시하거나 특별한 예외로 간주하곤 하였습니다. 브레이드는 이것은 환자의 낫겠다는 강렬한 믿음 때문에 자연치유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연치유의 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간절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하면 반드시 죽는 병으로 연상하기 쉬우나 1966년 미국의 에버스는 암이 자연치유된 사례를 176내 보고한 일이 있고, 또 미국의 허쉬버그는 암이 자연치유된 사례를 46내 발표한 일이 있고, 또 일본 규슈대학의 심리치료내과의사 유지로는 자연치유된 71회를 보고한 일이 있고, 또 암의 자연치유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네덜란드의 헬랭드잉 연구소는 1000명에 1명꼴로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브레이드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레이든이 소개한 또 다른 믿음의 힘으로는 불이걷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캐나다 엘버트에 살고 있는 아만다 데니스는 역사상 가장 긴 거리의 이 불이걷기를 한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균 927도에 달하는 불타오르는 석탄판 위를 60m를 걸었는데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드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레이든이 소개한 믿음의 힘 또 다른 예는 기적적인 부상 회복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채 이라크 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이 1년 후에 마라톤 경기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드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레이든이 소개한 또 다른 믿음의 힘으로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2006년 여름 애리조나 투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세 청소년이 자동차에 치인 후 차 밑에서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이 고장에 살고 있는 톰 보일이라는 사람이 차를 번쩍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운전사가 소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드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플라세보 효과, 가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약을 복용한 것처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세보 효과 혹은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1. 가짜약에 의한 플라세보 효과. 현대의학에서 가짜약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1955년 보스턴 마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의 마취과장인 비처이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가짜약을 주었더니 환자의 3분의 1에서 정말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가짜약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짜약 효과의 사례들을 보면은 가짜약 효과에 관해서는 라이트 씨의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5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트 씨는 임파종을 앓고 있었는데 어떤 약에도 치료 효과가 없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파종에 경이의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그 약을 주사함으로써
라이트 C의 병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텔레비전에서는 그 경위의 약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자 2개월 후 라이트 C의 병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좋은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신개발 약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류수를 주사하였습니다. 정류수 치료를 계속받은 라이트 C는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참 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정류수는 바로 위약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20세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의학 이전의 그 많은 치료법은 아마도 플라세보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수술에 의한 플라세보 효과. 1960년대 레오나르도 콥이라는 심장외과 의사는 협심증 환자에 대한 수술로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2개의 동맥을 묶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70%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세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수술에 의한 플라세보 효과인데, 그래서 이 수술은 곧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수술에 의한 플라세보 효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최근 연구인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기에 무릎에 1cm의 작은 구멍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관절경을 삽입한 후 파괴된 무릎뼈를 잘라내고 혼탁된 관절액도 깨끗하게 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역시 무릎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절개를 하고 이를 통하여 관절경을 삽입한 후 뼈는 손대지 않고 단지 혼탁한 관절액만 깨끗하게 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무릎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한 다음 그것을 봉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실에서 40분을 지체하고 그 봉합한 것을 이제 꾸며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 동안 세 그룹에서 통증 완화를 관찰했는데, 세 번째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 번째 그룹의 환자들이 통증을 가장 덜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수술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레이드는 이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짜 약을 먹이고 내 영상 촬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내 영상 기술이 발달하여 가짜 약을 먹이고 나서 내 영상 촬영을 이용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에게 프로작이라는 진짜 치료약을 주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페트 촬영을 찍은 경우와 우울증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프로작이라고 하면서 페트를 찍은 경우를 비교하면은 가짜 약을 준 경우, 이 위에 거 가짜 약을 준 경우도 진짜 약을 준 경우와 동일한 부위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뇌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가짜 진통제를 복용시키면서 마약이라고 설명하면 실제로 마약을 지웠을 때와
동일한 부위에서 뇌의 활성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2004년 이탈리아에서 연구에 의하면 도파민을 준다고 속이고 실제로 단순한 식염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상 촬영을 했는데 도파민을 준 것과 동일하게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란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환자가 그 약을 믿지 않으면 전혀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노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만큼이나 똑같이 강력합니다. 노세보 효과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보 효과의 사례를 보면 미국 매사추세츠 브레밍햄에 거주하고 있는 30세에서 62세 사이의 남녀 5,209명을 대상으로 심장병 발생 요소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심장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믿고 있던 여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에 비하여 사망할 확률이 거의 4배에 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학적 처치가 효과적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아주 사소한 언급조차도 그 처치의 성공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암 환자 앞에서 당신은 1년 내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집단적 믿음의 효과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 기간 동안 실시된 대담한 실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동안 몇 가지를 측정했더니 1. 테러 주지의 활동은 멈췄고 2. 사람들에 대한 범죄 행위들의 비율이 내려갔고 3.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도 감소했고 4. 교통사고의 발생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단에 참여하여야 집단적 믿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전체 인구의 1%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숫자가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그 숫자는 약 100명에 해당됩니다. 세계에는 60억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8,000명 정도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집단적 믿음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난수 발생기 RNG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2001년 9.11 테러라든지 영국 다이애나비 장례식이라든지 심슨 재판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난수 발생기 그래프가 이게 평균인데 이렇게 하다가 9.11 테러 때는 이게 집단적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믿음의 효과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새로운 큰 발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강렬한 믿음만 갖는다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질병의 치유, 수명, 직업, 인간관계의 성공 등은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현재 가진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요. 2.
병이 생긴 것도 나의 믿음 때문이며 3. 가난한 것도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질병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2. 우리의 믿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믿음 또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품고 있는 증오, 이별, 그리고 두려움도 강렬한 믿음이 되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인간의 육체와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므로 각자의 부정적 믿음 혹은 긍정적 믿음은 자신의 면역세포, 내분비세포, 그리고 모든 조직 및 장기 등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늙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세월이 지나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늙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부정적 믿음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새 프로그램을 덮어씌우듯이 부정적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하겠습니다. 즉 부정적 믿음이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긍정적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어떤 사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 김연아, 싸이 등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벤치마킹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믿음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로 거울 이론, 밀러 뉴런 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 이론은 1996년 신경과학자 리철 라티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입니다. 즉, 두 마리 원숭이에 뇌파 장치를 부착하고 한 마리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파를 측정하고 다른 원숭이는 먹는 것을 보고 있는 순간 뇌파를 측정하면 먹는 것을 보고 있는 원숭이에서도 직접 먹고 있는 원숭이와 똑같은 부위에서 뇌파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몽키2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열심히 열망하면, 열심히 믿으면 그것이 뇌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스웨덴 업살라 대학의 팀베리는 피실험자에게 다양한 표정이 담긴 화면을 0.5초 동안 보여주고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피실험자의 얼굴에서는 웃음 짓는 표정에는 웃음 띄게 하는 근육이, 화난 표정에는 분노 때 나타나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만약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만약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원한다면 그 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병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병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환자는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간절한 믿음은 곧 개인 무의식의 스위치를 오프하는 대신에 집합 무의식의 스위치를 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합 무의식은 양자 파동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를 양자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몸에는 분자세포 조직 장기가 있고, 이 각각에는 분자파동, 세포파동, 조직파동, 장기파동이 있고, 또 마음은 개인무의식과 집합무의식이 있는데, 개인무의식은 교란파이고 집합무의식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우주의식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무의식은 오프하고 집합무의식을 온시켜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이용하여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갖는 순간 집합무의식 상태가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이 집합무의식 상태에서 치료 부위에 치료 정보를 실려서 모듈레이션 보내서 실려서 보내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송의 원리와 같습니다. 즉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고주파에 실리듯이, 즉 치료 정보를 집합무의식에 실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말기암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자연 치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기능이 정지됐던 P53이라는 유전자가 다시 종양 억제 물질을 생성한다든지, 이 유전자들을 수리하여 복구시키는 물질을 다시 생성한다든지, 3. 자연살의 세포의 유전자들이 다시 자연 항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배후에서 조절하는 것은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간경화증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경화증은 역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간경화증 환자가 완전히 정상간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후성 유전자를 능히 조절하여 간경화증 유전자를 오프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간절한 믿음은 신부전증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증에 빠진 신장은 역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신부전증 환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퇴행성 관절염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역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집합무의식은 양자 파동이고, 또 공간에는 디바인 매트릭스, 즉 신성 매질이 존재하고 있어서 집합무의식은 우주 공간을 통하여 멀리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치료사의 집합무의식이 공명에 의하여 환자의 에너지장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즉
치료사의 집합의식은 이 우주공간 에너지를 거쳐서 환자의 에너지장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료사가 치료 정보를 자신의 집합의식에 변조시켜서 환자의 에너지장에 전달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원격 치료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